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사교시 했었죠. 3, 4월도 계속 사교시 할 겁니다. 저도 다른 쌤처럼 그냥 혼자 설명하고 책 안 읽어주고 그럼 3교시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설명드리고 책도 읽어주고 동그라미 쳐드리고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이제 사교시 하는 겁니다. 저 사교시 한다고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끝나도 뭐 빨리 끝내려고 말하면 제가 3교시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얘기한 게 낫겠죠? 문제도 풀고 책도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제 교육제도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실시권자가 일단 기본적 중요한데 시도이사는 다 들어갑니다. 일단 교육이 네 가지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방교육 네 가지인데 일단 실시권자는 시도이사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시도이사고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 특이하고 여기 시도지사 이걸 방향 지시등 할 거예요. 운전할 때 깜빡이 켜죠. 깜빡이를 뭐라 그래요? 방향 지시등에서 이게 지시등 이게 등록까지 들어간다. 방향 지시등입니다. 연수교육 시도지사 여기는 다 들어가요. 국장부터 시도지사 이게 시군구청이군요. 시군구청장 다음 주에 나와요. 시군구청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은 모두 외울 거예요. 실시권자 모두, 공무원 모두,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장 받는 자도 중개업 종사하는 사람 모두예요. 그래서 예방은 혼자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돼요? 예방은 모두 이렇게 할 겁니다. 예방은 모두 외웁니다. 일단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다 들어가죠? 여기는 등록관청 들어가죠? 여기는 등록관청, 국장 모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받는가? 의무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하는 자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은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실무교육 받았죠. 그럼 1년 안에 등록해야겠죠. 1년 지나버리면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대표이자 당연히 받아야 돼요. 임원사원 여기 전원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이사 될 수 있다 그랬죠. 자격증 없더라도 최소한 실무교육은 받아야겠죠. 실무교육. 등록 신청 1년이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 그래요. 사무소는 등록 신청한다.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1년 이내 책임자 예를 들어 지점을 두면 뭐 지점장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다음 소공도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에 소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인자 법인 관계인들 소공 받아야 됩니다. 다음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도 받아야 돼요. 중개보조원 1년 이내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자들 2년마다 또 받아야 돼요. 2년마다 개공과 소공이 실무교육 받고 또 몇 년마다 2년마다 연수교육 계속 받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건 모두예요. 이제 개업공인사 등인데 개공 등이 들어가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다. 그래서 보조원까지 예방은 누구나 같이 하겠죠. 누구나. 아까 예방은 모두 그랬죠. 모두. 그럼 자 일단 여기는 지읒이죠. 중개 보조원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지읒 보조원입니다. 다음 연수교육은 여러분 그 연개소문 아세요? 연개소문이 연개소리예요. 연개소리.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리. 좀 이따 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 개소리. 다음 이건 모두. 실시권자 모두, 받는 자 의무자도 모두, 보조원까지 모두입니다. 그래서 지읒하고 연개소리 기억하시고 소공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도 시험에 잘 물어보는데 자 실무교육은 28에 3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교육 몇 시간 받고 현장 가서 한 3일 받아요. 3일. 요즘 코로나 없어져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3일간 받을 거예요. 이거. 그럼 3일간 아무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알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알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매 시간마다 막 출석 체크를 가끔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검정색 볼펜이었거든요. 지금 볼펜을 바꿔버려요. 1교시에 싹 하고 나가버릴까봐. 1교시 때 오후까지 싹 한 번에 싹 쌓여놓고 나가버릴까봐 중간에 볼펜 색깔을 바꿔버려요. 3교시 때 파란색 바꿔요. 그럼 딱 들켜져 그 사람은.
그러기도 머리도 굴립니다. 그러니까 꼭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데 있다더라고요. 갓난애기 데려가서 막 울려요. 그럼 가라 그래. 알아서 그냥 가라 그래. 싸리 된다고. 그런 데 있다 그래요. 아니면 가서 사정을 해요. 애가 우니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럼 가라고 또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냥 가라고. 괜찮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공무원이 아니 거기 직원이 봐주면 되잖아요 그냥. 다음 직무교육 3,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연수교육은 10에서 16시간입니다. 여기 뭐 특별히 이제 없어요.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시가 제가 지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덕사에 절의 연꽃이 있죠. 연꽃이 한들한들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가을이 와요. 시험 볼 때 가을이면 이제 시린 이빨 쓰려. 요즘 이빨 쓰는 사람 있죠. 막 사과목 이빨 쓰리고 가을이 와서 찬바람을 이빨 쓰려 막. 그래서 자시 지덕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면 시린 이빨 쓰렵니다. 지덕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면 시린 이빨 쓰려 이렇게 오세요. 직무교육이 3, 4시간이에요. 연수교육이 이게 하나, 둘, 하나, 6이에요. 하나, 둘, 하나, 6. 실무교육이 28, 32. 실무가 뭐다? 28, 32. 다시 지덕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니까 시린 이빨 쓰려 하세요. 시린 이빨 쓰려. 아무튼 어떻게든 오면 됩니다. 뭐 책상에 살짝 써놔도 될 것 같아요. 외우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걸 자 교육 면제가 있는데 면제. 먼저 개공이 폐업했죠. 폐업인데 1년 이내에 다시 재등록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소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년 이내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교육 면제줍니다. 즉 폐업했거든요. 근데 또 할 게 이거밖에 없더라. 또 그래서 이때 하면 교육 면제준다. 그래서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 교육 면제줘요. 교육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다음 소공도 마찬가지. 소공이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근데 또 1년 이내에 소공이 이제 등록할 수 있잖아요. 등록하거나 또는 다시 소공으로 들어가요. 그럼 1년 이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교육 면제한다. 보조원도 마찬가지. 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했죠. 그리고 또 1년 이내에 다시 일할 때 면제 주고 이렇게 1년 이내에 다 면제 맺어줍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보세요. 이 마지막 정리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받는 게 2가지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업무 개시 도중에 받는 게 연수교육, 예방사고교육 이 2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아까 누가 받아요? 등록 신청인자, 법인 임원사원 전원, 책임자, 소공. 여기 지읒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2년 받아봤죠? 그리고 개공, 소공. 얘는 모두 중개보조까지 다 들어간다. 그 다음 누가 실시하는가? 실무교육 시도이사. 여기는 방향, 지시 등, 여기 시도이사, 여기 모두예요. 국장, 시도이사, 여기 빠졌네. 등록관청까지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외울 수 있겠죠? 이게 종합이 아까 한 거 종합. 네, 책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이제 상단에 네모 1번 실무교육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죠? 1년 이내에 시도이사죠. 시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가로 건너뛰고 실무교육 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다만 다음 경우는 실무교육 면제된다죠. 자, 기억. 폐업 신고 몇 년이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다시 등록합니다. 니은 소공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합니다. 이번 법인인 개공 임원사원이 되고자 한 자 전원이에요. 전원은 법인인 개공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3번 법인이 개공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몇 년이죠?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4번 소공이 되려는 자도 개공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에 실시한 신고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하는 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근데 다만 다음 경우 면제됩니다. 기억.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할 때 니은 개공으로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죠. 소공으로 고용신고 할 때 1년은 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입은 내용이 있죠. 자, 2번 교육시간 몇 시간이니까 28, 32, 28, 32.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2번 연소교육 있어요. 다 2입니다. 2. 다 2예요.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받은 자는 가로칩니다. 연소교육 받은 후 2년마다 가로쳐요. 다음 시도이사를 실시하는 후 받아야 된다. 2번 연소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며 연소교육 대상은 실무교육 받은 개공과 소공으로 실무교육 받은 후 2년이죠. 2년마다 받아야 된다. 양가로 2번 둘째 주 다 2예요. 2년 2개월 다 2. 그러니까 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양가로 2번 시도이사는 연소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소교육 받은 후 2년이죠. 2년이 되기 2개월 되기 전까지 연소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돈 불러고 알아서 잘 통제해줘요. 빨리 오라고. 돈 내야 되니까. 3번 교육시간은 2번 교육시간 있죠. 12에서 16시간입니다. 밑에 네모 3번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있죠. 동그라미 1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여기도 1년이죠. 1년 이내 가로칩니다.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가르쳐요. 방향 지시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넘깁니다. 양가로 2번 교육면제가 있죠.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고용신고하는 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교육 몇 시간이죠? 3, 4시간입니다. 다음 네모 4번 교육 지침이 있어요. 양가로 1번이 있죠. 자, 국장의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시도이사니까 지침의 윗사람 누구지? 윗사람? 국장이죠. 국장이 지침했죠. 국장? 주어가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네모 5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양가로 1번이 있죠. 자, 앞부분에 가로쳐요. 국장,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가로쳐요.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동그라미 칩니다. 개업공이사 등가의 동그라미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방은 예방은 모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깁니다. 이제 중개업 등록이 나옵니다. 등록. 자, 74페이지. 이제 중개업 등록이 나옵니다. 아까 등록이 뭐라 했죠? 내 이름으로 사무소 내겠다고 공적정보에 기재하는 거. 기재하면 등록증 준다 그랬죠? 그럼 자, 제1절 중개업 등록이 있습니까? 1번 등록 의의가 있어요. 양가로 1번은 세 줄 척하세요.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시군 구청장이에요. 등록관청이 누구다? 시군 구청장.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청장이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구청장이. 그럼 전주시장은 등록관청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구가 있으니까.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 그게 양가로 1번이에요. 양가로 1번. 개업공인사가 되어서 부동산 중개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들여오는 적을 관할하는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이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등록관청이 시청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을 등록관청이랍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제일 밑에 2번 등록의 성격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일신 전속 보여요? 일신 그 사람에게만 전속된 거예요. 등록은 그 사람에게만 전속된 거. 그럼 양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우리가 개인 택시 면허는 양도 상속 가능합니까? 개인 택시 면허 되지 않나요? 개인 택시 면허 되죠.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자격증은 자격증 등록증 다 양도 안 됩니다. 상속 안 돼요. 일신 전속
그 사람에게 한 전속된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성 써 있습니까? 기속이란 우리 등록이 예전에는 허가제였어요. 등록이 옛날에 뭐였다? 허가제. 허가제는 공무원 자기 마음이에요. 누가 중개업 한다고 왔거든요. 이 동네에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안 해버릴 수 있어요. 허가 안 해줘요. 이 동네에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으면 안 해줘요. 옛날에 허가제라 공무원이 자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등록제. 등록은 우리가 다음 주에 등록 기준을 공부하거든요. 법에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오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걸 기속이다. 딱 기속돼요. 공무원 재량이 없어요. 딱 기속된다. 법이 정한 걸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헤어진 전 여친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걸 기속이랍니다. 구별되죠? 그래서 그 화물연대가 파업 왜 그만두지 아세요? 그 화물 허가제예요.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등록을 바꿔면 됐어요. 화물차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이제. 그럼 진입한 사람 엄청 많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꾸려내는 거예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운송 아무나 못하게 허가예요. 허가. 사람이 많으니까 못 도게 지금 장벽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걸 등록을 바꾼다 했어요. 그럼 누구나 다 화물차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꿀 시도를겠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꾸려낸 거예요. 이게. 그때 파업이 원래 그래서 꾸려낸 겁니다. 이것도 한 연칼했어요.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이걸로 바꾼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은 딱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게. 허가는 공무원 자기 맘입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속행위, 기속성. 그래서 양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등록 기준 공부하거든요. 그거 갖춰오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저기서 89페이지 갑니다. 89로 먼저 갑니다. 그럼 등록을 아무나 하는가?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해외여행도 결격이 있습니다.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89페이지 제2절 제목이 개업공인사 등이 있네요. 등이 있으니까 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개업공인사 등이 있으면 뭐다? 보조원도 될 수 없다. 중기업에 아예 종사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법 제10조가 있으니까 10조 1항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1호부터 다음 페이지 12호까지 있어요. 12호까지. 다음 페이지 12호 있습니까? 12호 바로 밑에 2항 있죠? 자, 2항 보세요.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결격에 해당되면 중기업에 아예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외우셔야 되고 시험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중기업에 아예 종사 못한다.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일단 혼동을 만들 게 이거 두 개 전혀 다릅니다. 시험 못 본 사람, 이건 시험 못 본 사람 딱 두 가지였죠. 이건 딱 몇 명? 딱 2명. 이건 11개나 있죠.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시 이건 딱 두 사람이었죠. 아까 자취 3년, 그죠? 자취 3년하고 부정이 무처 두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 여기는 지금 11가지, 한 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자취 3년하고 부정이 무처는 시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보조원, 소공, 개공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개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사유가 딱 두 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11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도 중기업에 종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취 3년 이렇게 외웠고 여기 자취 3년 외웠죠? 부정이 무처 얘들은 시험 못 보는 사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결격은 지금 11가지 있어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외우는데 자, 이렇게 옛날에 외웠습니다. 충청도에 금정면이 있어요. 충청도에. 그래서 제가 금정면에서 3년 동안 충청도 사투리 갔죠. 한 달에 2, 300원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게 있었어요. 다시 한 달에 2, 300원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하루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갔어요. 술 마시고 자정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자정에 술 취한 나를 무정하게 제 팔로 딱 등을 쳤답니다. 다시 금정면에서 3년 동안요 2, 300은 퍼세라면서 자취 3년 했는데 발생한 일이 있는데 술 마시고 늦게 갔죠. 네, 12시 자정에 술 취한 나를 무정하게도 제8호 등을 딱 쳤습니다. 애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애워야겠죠? 쓰기 결사반대. 애워야 되고 쓰기 결사반대. 애워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여기서 해마다 시험이 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 금정면 3년이 여러분 책이 3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3번이 있죠? 저같이 이렇게 금정면 3년 돈을 치세요. 금정면 3년 돈을 칩니다. 안 치시면 더 치세요. 금고의 금 동그라미. 여러분 책은 3번이에요.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로의 종 동그라미. 가로 건너뛰어요. 가로 뒤에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의 면 동그라미 쳐요. 면제되고 몇 년이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간 결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금고 이상 그랬죠? 7번 보세요. 우리 형법에 형벌이 9개가 있는데 사형이 가장 무서운 거고 다음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고류가로 몰수 9개 있는데 금고 이상이니까 이 3개입니다.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 몇 개다? 3개. 그럼 사형은 이제 교수형 죽이는 거죠. 징역, 금고는 둘 다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뭐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감옥에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징역형 받으면 안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막 하기신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도 있어요. 강제 노역 당하면서. 금고는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깜빵에서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은 가면 보통 금고를 때려요. 깜빵에 아무도 안 건드려요. 옛날에 운동권 데모한 사람들, 사상범들. 우리 서민들은 다 금고 때려요. 가서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이 받는 겁니다. 아무튼 다 깜빵에 들어갔으니까 중개업 종사를 썼습니다. 그럼 금고이랑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깜빵에서 종료가 됐다가 만기 석방이 있다. 깜빵 다 살고 나왔어요. 살고 나오면 3년간 중개업 못해요. 제4위와. 그리고 집행이 면제가 특별 사면 받았다. 사면. 대통령이 사면하죠. 사면하면 나왔죠. 그리고도 3년간 일 못해요. 3년간. 예, 금정면 3년. 금정면 3년입니다. 다음 유가 집행유예. 유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자, 유가 여러분 책은 몇 번이죠? 자, 여러분 5번입니다. 5번. 5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다음 유 동그라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써놓습니다. 선고유예 X.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럼 집행유예는 형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게 집행이 깜빵 가는 거거든요. 형 선고했지만 깜빵만 미뤄지는 거예요. 형 선고했지만 뭘 미뤘다? 깜빵 들어간 걸 미뤄졌다. 즉 재질이 약하거나 초범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재량으로 가분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선고했잖아요. 근데 깜빵에 보내지 않고 깜빵을 3년간 미뤄요. 3년간. 우리처럼 밖에서 3년간 살아요. 우리처럼. 깜빵을 3년 미뤄졌다. 3년간 사고 안 치면 이제 깜빵 아예 안 가요. 3년 안에. 근데 3년 안에 사고 쳐버리면 이걸로 깜빵에 보내버립니다. 이게 집행유예. 그러니까 재질이 약하거나 초범이면 깜빵에 가면 오히려 물들어 나오죠. 들어가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배워요. 그래서 깜빵을 미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유예기간 3년 결격. 유예기간만 결격. 유예기간. 근데 선고유예는 1년 이하 범죄일 때 아예 선고도 안 해요. 그냥 판사가. 너무 약하니까.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도 안 했다.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이건 선고했죠. 근데 깜빵만 미뤄졌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우리 법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유예유. 그 다음에 이제 2, 300은 그럼 잘 정리해볼게요. 금고 이상. 금고 징역을 말하죠. 실형 선고 받아 깜빵이 들어갔네요. 그럼 나와서 몇 년 결격? 3년 결격. 만기 석방하고 3년 결격이고 사면 받고
3년 결격입니다.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선고했다 이 말이에요. 선고 받았어요. 근데 집행만 미뤄진 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근데 선고 외에는 결격이 아니다. 선고조차 안 했으니까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 잘 기억하시고 책에는 찾아드립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기금보세에 이게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기금보세가 자 이건 이법 위반, 우리 중개사법 위반. 이게 버가 벌금이에요. 벌금인데 300만 원 이상 벌금. 벌금 받고 세가 3년 또 3년 결격이에요. 3년 결격. 그래서 여러분 책은 제일 밑에 11번. 자, 이법의 이 동그라미쳐요. 이법이 뭐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다른 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이법 위반 결격. 그리고 300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 벌금의 벌 동그라미 과태료 틀려요. 벌금. 선고받고 3 동그라미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2,300은 버세입니다. 2,300은 버세. 그럼 잠깐 7번 보세요. 금고 앞에 이법 있나요? 금고 앞에 이법 없죠. 다른 법 다 포함돼요. 다른 법도 결격. 집행유예 앞에 이법 있어요? 집행유예 앞에 이법 없죠? 너희들은 다 다른 법도 다 결격이에요. 다른 법도. 근데 벌금만 무슨 법? 벌금법 이법 우리 중개사법. 이걸 심히 잘 내요. 도로교통법 위반 결격이고 뭐 형법 위반 결격이에요. 근데 벌금은 무슨 법? 우리 중개사법 이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히 잘 냅니다. 세 개를. 이법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2,300은 퍼세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격취소입니다. 이게 자취가 여러분 책 6번. 6번은 앞에 몇 조 매당 몰라도 되죠? 몇 조 매당에 따라 공인중개사 저같이 자취 3년 동그라미 쳐요. 아까 얘는 시험도 못 보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결격사유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도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시험 못 봐요. 결격에서. 결격사유자 시험 다 봐요. 깜방에서 시험 본다. 깜방에서 본다 그랬어요. 누구만 시험 본다? 자취 3년 얘만. 아까 시험 못 본 사람 2개였잖아요. 자취 3년 부정이 무초. 걔들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자 다 시험 봐요. 볼 수 있다. 누구만 못 봐요? 자취 3년 얘만 시험 봐요. 얘만. 나머지 다 시험 볼 수 있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그래도 일은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일은 못한다. 그래서 시험 응시와 결격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격사이면서도 시험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얘는. 이게 자취 3년이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게 발생어죠? 발생어? 자, 발생어 어디가 있냐면 자, 여러분 10번 여러분 책 10호 39조는 몰라도 되고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사인 법인이네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동그라미 쳐요. 발생한 후 틀려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 틀려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한 당시입니다.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7번 보세요. 자, 법인에서 A법인이 있는데 중개법인 임원, 사원, 갑을 2명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네요. 그럼 나쁜 짓 했단 말이죠. 그럼 나쁜 짓 할 때 갑을이 그 장본인이죠. 법인은 무생물이라 법인을 누가 움직여요? 임원, 사원이. 다시 법인은 무생물이니까 누가 법인을 움직이죠? 임원, 사원. 얘들은 나쁜 짓 했네요. 할 게 있었죠? 그리고 임원, 사원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병은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재수 없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들키면 되는데 들켰습니다. 들켜서 업무정지 처분 3개월 받았어요. 이때부터 3개월간 일 못하는 거죠. 그죠? 영업정지니까. A 갑과 을은 잘못할 때 있었죠? 병은 잘못할 때 없었죠? 그런데 처분 당시는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하면 틀린다고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당시 갑과 을은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3개월 동안에 퇴사할 수 있어요. 퇴사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은 재수 없이 잘못 들어왔죠. 나쁜 짓 할 때 없었죠.
금평은 이 3개월 동안에 퇴사하고 다른 데 가서 중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틀려요. 발생한 당시, 그러니까 발생한 단어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발생한 당시 사원임원. 예, 발생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기간, 자격정지. 6개월 이하 자격정지 받으면 일모하면 안 되겠죠? 자, 그게 여러분 책 7번. 36조 1항에 따라 공인이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다음 차정 동그라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개월이라면 3개월간 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무정의 업무정지 기간이요. 자격정지도 6개월 이하, 업무정지도 6개월 이하. 무정의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6개월 이하. 여러분 책은 9번, 9호 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1조에 따른 폐업시험 간자로서 업무 그다음 밑에 줄에 무정 동그라미 업무정지 기간 가로 열고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업무정지가 진행된 것으로 봐요. 지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았고 혹시 폐업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더라도 업무정지가 진행하니까 그 기간 때는 아무튼 무조건 일 못한다. 폐업을 했든 안 했든. 이게 무정입니다. 다음 이제 무정하게 재파가 제한능력자인데 1호 2호가 제한능력자예요. 1호 2호가 뭐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있죠? 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옆에 씁니다. 피특정 후견 X. 이게 시면 잘 나와요. 우리 민법 시간에 피특정 후견인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미성년자와 피한정, 피성년만 공부해요. 얘는 정신이 오락가라는 사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히 있는데 특정 사무만 특별히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만? 특정 사무만 특별히 후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애들과 질이 달라요. 애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얘는 그냥 특정 사무만 특별히 후원이 필요해요. 얘는 결격이 아니다.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교통사고 의식불명이에요. 갑자기. 수술할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배우자가 사인하죠. 이 사람 의식불명이니까. 그때 잠깐 필요하죠. 잠깐. 수술해서 깨어나면 다시 정상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술할 때만 중개 못하고 깨어나면 중개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는 특정 사무만 특별한 후원이 필요하니까 얘는 정상이라 결격 사유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민법 시간 공부 안 했으니까 결격 아니에요. 다음 파가 3호 3번이 파동이나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지위 회복, 권한 회복이에요. 로또가 아니라 권한이 회복됐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 결정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다. 결격입니다. 다음 등처스가 등록 취소 3년입니다. 여러분 책이 6호 있나요? 6번? 8번? 8번 자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중간에 중개사무소 보입니까? 거기 밑줄 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의 등 동그라미 등록이 취소의 취 동그라미 쳐요. 3년에 3 동그라미 3년 가로 건너뛰고 3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종사 못한단 말이죠.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반성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2호. 법인은 누가 움직인다 했죠? 법인은 무생물이라 사원 임원이 움직입니다. 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있는 법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5명인데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중개 못합니다. 다시 법인의 임원 사원이 5명인데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중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법인을 무생물이라 움직인 사람이 임원 사원이니까. 마지막 2항에서 뭐도 될 수 없다 그랬죠? 소공과 부호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하죠? 3년 못하는데 이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등처스 3년 등처스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이 우리가 지금 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 다음 사망 예상 이 세 가지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처스 3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쓰기 결사 반대 3 등록 취소 3 적용하지 않는 게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망 예산이에요. 다시 등처스 3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망 예산입니다. 이게 쓰기 결사 반대예요. 쓰기 결사 X 반대.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쓰기 결사 반대요. 쓰기 결사 반대. 기준 미달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 기준을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중개받다가 등록 기준이 미달됐어요. 그러면 이게 의무적 등록 취소라 등록 취소 당했다 해보세요. 그럼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중개받는 게 아니라 등처스 적용 안 해요. 그냥 등록 기준을 다시 갖추면 바로 그냥 중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등록 기준 미달되면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라 등록 취소 받을 수 있고 받았다 해보세요. 이때부터 3년 기다린 게 아니라 이게 뭐 죽일지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시 언젠가 등록 기준을 갖추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여기서 3년 기다리는 거 아니다. 꼭 3년 기다릴 필요 없다. 언제라도 등록 기준 다시 갖추면 가서 등록해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격 사유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격 사유 우리가 결격 사유를 외웠잖아요. 결격 사유는 여기 있는 기간만 결격이에요. 여기 있는 기간만 결격이다.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거든요. 이 사유로 등록 취소 받더라도 또 3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결격 사유는 여기 있는 기간만 결격이고 또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이 법에 의한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300은 버세죠? 이 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은 몇 년 결격? 3년 결격. 벌금 받고 이날부터 3년 되면 그럼 벌금 받고 3년 지났죠? 그럼 바로 중개업 등록할 수 있어요. 이 기간만 결격이에요. 벌금 받고 몇 년? 3년만 결격. 그런 거지. 결격 사유면 절대적 등록 취소 당합니다. 이때부터 3년 그거 아니라고요. 이때부터 3년 적용 안 해요. 이 기간만 그냥 결격이에요. 이 기간만 결격. 이것 때문에 절등치 당했다고 3년이 아니라 이 기간만 결격. 벌금 받고 몇 년? 3년만 결격. 그러니까 벌금 받고 3년 지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3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금종면 3년. 5년 징역형 실형선고 깜빵 들어갔어요. 그러면 5년 다 살고 나왔어요. 살고 났다. 그리고 또 몇 년 결격? 만기 석방하고 몇 년? 3년. 깜빵이 나고 또 몇 년? 3년 결격. 그러니까 8년간 중개 못하네요. 그러죠? 그러면 이 결격 사유면 절등치 당연히 절등치. 깜빵에 들어가면 결격이라 등록 취소 받습니다. 그때부터 3년 지나면 중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깜빵 안에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깜빵 안에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이 기간만 결격이고 이걸로 등록 취소 받았다 해서 또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만 결격이에요. 그리고 사망예산, 죽은 사람 부르면 뭡니까? 죽은 사람 살아난 거 아니죠? 이때도 등록 취소 3년 성질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죽고 3년 후에 살아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는 성질상 등처스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여기에 아니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여기 없죠? 사무소 이중 등록했어요. 제가 이중 등록했다 만약에. 이건 절등치 사유예요. 들켜서 등록 취소 받았어요. 그러면 3년간 결격이에요. 3년 지나야 중개업을 등록할 수 있다. 왜냐면 이중 등록 여기 없거든요. 여기 없는 사이로 등록 취소할 때 3년이에요. 3년. 이중 등록 여기 없어요. 분명히. 또 등록 중 양도되어, 그럼 이것도 절등치거든요. 절등치. 등록 중 양도대로 등록 취소 받았어요. 이때부터 3년간 결격이에요. 3년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중 양도도 여기 세 군데 없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없는 사이로 등록 취소할 때 3년 결격이고, 여기 사이로 등록이 취소돼도 또다시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격 사유는 이 기간만 지나면 중개할 수 있어요. 또다시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2, 300원 보세하고 금종면 3년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여기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좀 정확히 알아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다음 책에 빨리 체크할게요. 자, 90페이지. 상단에 1번 결격사 유의가 있습니까?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네모 2번 결격사유 종류와 내용이 있죠? 양가로 미성년자는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민법상 성년 의제 나오거든요. 지금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개인 간의 거래만 성년으로 봐줘요. 근데 중개업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으로 봐주거든요. 근데 중개업 종사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는 100% 결격. 양가로 2번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그 피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정상인으로 와서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피성년 후견인 2번 동그라미 2번 두 줄 체크. 이것도 종료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자, 지금 91페이지죠? 오른쪽 제일 끝에 여백에 기출 써 있나요? 기출이 있죠? 거기 2번 보세요. 2번 피특정 후견인 동그라미. 얘는 결격 아니라 했죠.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다. 이건 맞는지면 피특정 후견인 X 아니다. 다시 양가로 4번 파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동그라미 2번만 밑줄. 파산자는 파산의 면책 복권 결정되어야 중개 종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파산법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넘깁니다. 양가로 5번이 금종면 3년이에요. 그럼 양가로 5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2번 두 줄 체크하시고 기억 세 줄 체크. 만기 석방하면 또 3년 지나야 된다.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집행면제 있습니까? 제일 밑에 디귿 세 줄 체크. 특별사면. 특별사면이 면제 받았거든요. 그럼 깜빡이 나왔죠. 그리고 또 3년간 결격.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6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세 줄 체크하세요. 죄질이 약하면 깜빵을 미룰 수 있다. 집행유예.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오죠.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여긴 집행유예기간만 결격이에요. 집행유예기간만 결격. 3번 선고유예 돈 넘쳐요.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결격이 아니다. 양가로 7번 2, 300은 버세.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은 3년 결격입니다. 1번, 2번 8줄 다 체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다른 법 위반은 결격이 아니에요. 무슨 법 벌금? 공인중개사법 2법. 특히 동그라미 1번에 자 넷째 줄.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벌금형에 대한 다시 선고유예 돈 넘쳐요. 이건 결격 아니다. 아무튼 선고유예는 우리 법에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2, 300은 버세입니다. 넘겨보세요. 94페이지. 양가로 8번 자치 3년. 양가로 8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자치 3년 자치 3년. 양가로 9번은 자격정지죠. 양가로 9번은 밑에 세 줄 체크하세요. 셋째 줄에 없다까지.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절격이란 말이고. 양가로 10번. 10번은 자 둘째 줄 중간
둘째 주 중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그리고 밑으로 두 번째 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까 등처스. 등록 취소 3년 등처스. 한 장 넘겨보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있네요. 이거. 등처스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등처스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중간쯤에 동그라미 니은이 있죠. 니은에 A 보세요. A 거기 결 동그라미 결. 결격사유 A.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동그라미 B. 개업공예사의 사망의 사 동그라미 사망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C. 법인인 개공의 해산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 B씨가 똑같죠? 사가 사망해산. 같죠? 사망해산.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B씨가 같아요. D. 등록 동그라미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쓰기 결사 반대. 여기는 3년 또 적용하지 않는다. 쓰기 결사 반대. 오른쪽 펴 주세요. 11번이 업무정지. 12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1번만 세일 척하세요. 양괄호 12번. 12번은 둘째 줄에 사유가 발생한 동그라미 쳐요. 발생한 당시 사원이 뭐였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6줄 다 척하세요. 아까 사례는 봤습니다. 양괄호 13번.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다가 한 얘기는 법인 개공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줄 척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 임원이 5명인데 5명 중에 단 1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은 중개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유 다 봤습니다. 그럼 잠깐 다시 외워볼게요. 다시 충청도의 금정면에 3년 동안 유 한 달에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치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처스. 외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쓰기 결사 반대. 이 양기법이 왜 훌륭하냐면 이 3년이 총 4번 있어요.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3년 3년 여기 3년 3년 3년이 총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고 3년 하면 틀려요. 집행유예 기간만. 여기도 발생한 당시 자격정지 기간만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제한능력자 파사선고 이런 데 다 3년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자격취소 3년 등록취소 3년 3년 3년이 딱 몇 번 있어요? 3년 딱 4번 있어요. 나머지 막 3년 넣어버립니다. 그럼 다 틀립니다. 그리고 벌금만 무슨 법? 이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 벌금. 금고나 집행유예 이거 없죠. 그러니까 금고나 집행유예는 다른 법도 다 결격. 벌금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입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히 완벽해요. 그리고 이런 암기법은 전국에 정말 저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하면 신고하세요. 가서 확 입을 꿰맬 테니까. 혹시 누가 따라하면. 그래서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자격 취소되면 3년 시험 본다 했어요. 시험 부정행위하면 부정이 무처 무효로 하고 처분이 5년. 그래서 자취 3년 부정행위 무효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자격 취소는 결격이죠. 그러니까 시험 못 보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시험 부정행위자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될 수 있는 거죠. 중개보조. 여기 부정행위자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증 없을 거니까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격 제한과 결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로 판단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증 없는 사람 고용했잖아요. 고용했죠? 그럼 꼭 5월 되면 사무실 나갑니다. 공부한다고. 그리고 학교 가면 옆에 차려버려요. 물건 다 빼가보려고 차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증도 일 함부로 안 가르치고 물건 서로 다 걸려야 돼요. 서로.
옆에 차려면 될까요? 학교 가면? 근데 시험 보다가 부정 컨닝하다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5년간 내 밑에 썩어 너는 5년간 내 밑에 썩어 너는 그러죠? 시험 보니까. 그래서 혹시 실장이 시험 보러 가면 컨닝하다 걸리길 기도 올려야 돼요. 내 밑에 5년 썩어야 되니까 밑에. 그리고 컨닝하는 거 막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컨닝하라고. 들킬 만한 거 가르쳐요. 들킬 만한 거. 야 괜찮아 안 들켜 안 들켜. 들켜버리라고. 내 중개보존 될 수 있으니까 대신 5년간 시험 보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응시제한과 결격 완전히 달라요. 깜빵에서 시험 본다 했어요. 근데 단 합격에도 자격증 있지만 이때는 중개 종사 못합니다. 이거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서로 다릅니다. 그럼 자 문제 보겠습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 사유 모두 고른 겁니까? 그럼 파 정답이 결격이고 그러니까 비특정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자취 3년 임원이자 결격이고 아까 여기 사망예산은 3년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사망예산 아까 쓰기 결사반대 쓰기 사망예산 그래서 개공인 법인의 해산은 3년 필요 없어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3년 아는 게 기준 매달 결격사유 사망예산 그러니까 해산되면 3년 지나지 않아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나지 않아도 대표는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 3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리을. 이게 지금 분명히 2번하고 5번에 지금 찍어야 돼요. 근데 사망예산은 3년 지나지 않아도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상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이 손들고 있네요. 200만원 300만원 벌금이죠. 300만원 엄청 쉽게 내주네요. 300만원이죠. 여기는 자 금고이상 종료 면제 3년 금종료 3년 여기는 자취 3년 자취 3년 여기는 업무정 발생한 당시 법인의 업무정세가 발생한 당시 사원임원 여기는 자격 자정 안강기포로 다 풀립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97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3번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적용 효과가 있나요? 바로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양가로 1번대 세 줄 체크. 결격이면 등록할 수 없죠. 종사도 못하는 거죠. 넘깁니다. 자 98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 기준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또는 중개보존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잘 보세요. 기존의 고용인이 있습니까? 기존의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네요. 결격이 아니어서 고용했는데 일하던 도중에 결격이 돼요. 결격이. 그럼 그 사람 잘라야겠죠. 2개월 내에 자르면 돼요. 다시 일하던 도중에 결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자르면 되겠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 2개월간 자르면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인사에 사원 또는 임원이 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시 2개월 동그라미 2개월 내에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었는데 일하던 도중에 결격이 되면 2개월 내에 자르면 되죠. 그 다음 문장 이를 위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사에 이건 등록 취소 절등치예요. 절등치 사유이다. 왜 그런다 했죠?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인을 누가 움직여요? 임원사원이. 법인을 누가 움직여요? 임원사원이. 근데 그 임원사원이 결격이면 2개월 내에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라 절등치해버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고용인이 결격이면 2개월 내에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고용인은 안중에서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 임원사원은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자가 결격이면 그자만 2개월 내에 자르면 돼요. 안 자르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절등치. 왜냐하면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임원사원이니까 절등치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양가로 4번 시험 응시와 다르다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타척하세요. 아까 타한 거 이거. 아까 했던 거 이지 끝에서. 자취 3년 부정의무초. 자취 3년은 결격이고 부정의무초는 결격은 아니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상당히 좀 어려워서요. 아무튼 암기법 외우면 무조건 맞습니다. 암기법 외울 수 있겠죠? 자, 다음 주에 예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